관악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에 인접해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강남권 진입에 있어서는 입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하철뿐만 아니라 위치도 상당히 인접해 있는 곳이지만 그것에 비하면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뭐 보시는 것처럼 강남권 뭐 주변에 송파구, 서초구, 그 다음에 동작구는 좀 작죠. 현충원이 또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큰 구가 바로 이 관악구인데 거기에 비하면 가격들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현충원을 사이에 두고 거의 뭐 인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뭐 7호선, 2호선 이런 역들은 또 강남과 진입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후광효과로 금관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해서 점점점 뭐 가격들이 상승해 가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관악구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예,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이죠. 그리고 면적은 20.57km입니다. 서울 전체 어떤 구 면적에 있어서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그 어떤 행정구역도 많지는 않죠. 단순합니다. 봉천동과 신림동, 남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뭐 이곳은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관악구는 지금 1인 가구가 한 45%나 돼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시촌 유명하지요. 뭐 공시생들, 취중생들 해서 고시촌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상당히 높은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젊은 층들이죠. 20대나 30대들 비중이 거의 한 38% 정도 차지해요. 젊은 층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또 소형주택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한 20제곱미터 이하 되는 막 소형주택들. 왜냐면 1인 가구가 특히나 취중생, 공시생들이 뭐 수입이 당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형들을 많이 찾는데 그에 비하면 3.9% 정도밖에 아직 되지를 않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노후된 뭐 건축물들이 많이 있죠. 노후주택들, 어떤 뭐 산악지역으로 언덕들도 많고 노후 건축물들도 많은 곳이 또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미 개발되어지기보다는 개발될 것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인구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인구는 19만 9,869명. 이 정도 인구수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많은 고밀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니기는 하죠. 왜냐하면 업무 지역에 뭐 인접해 있는 직주 근접 지역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 밀도를 봤을 때는 보통 정도 됩니다. 보통 7만 정도 되면, 그 이상 되면 좀 고밀도인데 거기에 비하면 그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개발 호재들은 교통의 어떤 그 노선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곳이에요. 뭐 남북을 이어지는 교통 호재들, 그리고 뭐 동서를 이루는 교통 호재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주변에 어떤 그 이동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들을 계속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 뭐 신림선이라든가 뭐 서부선, 남곡선, 그리고 터널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신림 재정비 촉진식으로 해서 신림 뉴타운 등이 또 들어설 거라서 오래된 주거 지역들이 또 새로 리셋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당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이미 개통이 된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강납 또 차량으로 또 접근할 때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죠. 앞으로 지역적인 입지로 봤을 때 이렇게 서울의 직주 근접에 가까운 뭐 영등포도 가까이에 인접해 있고요. 예, 3대 업무지구죠. 뭐 중구 종로 일대, 그리고 강남 일대의 3대 업무지구를 그대로 또 받아 안을 수가 있는 그런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아직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되어집니다. 네, 특히나 관악구에는 대표적인 게 2호선과 4호선이죠. 사당의 2호선, 4호선 환승센터는 완승지역은 출퇴근길에 상당히 혼잡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호선의 뭐 신대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지역을 갈 때 굉장히 유용한 역이 바로 2호선입니다. 로열 노선이라고 하는 이 업무지역. 업무지역으로는 지금 2호선에 보시는 것처럼 뭐 신대방역을 이용해서 여의도도
여의도도 뭐 진입을 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생길 노선이 더욱더 여의도까지 진입하는 상대 업무 지역 중에 하나인 여의도까지 진입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또 신림선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이 있는 사당역도 일단 4호선에서 시청까지 바로 또 진입할 수가 있고요. 또 강남역도 당연히 2호선을 통해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곳이기도 하죠. 특히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악구는 서울의 3도심에 진입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도심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와 그리고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곳, 그쵸? 2030 3도심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강남권인데요. 이곳을 진입하기에 모두 좋은 교통 여건, 도로뿐만 아니라 뭐 철도도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2호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부순환선 그리고 강남 뭐 순환로까지 해서 굉장히 도로교통까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계속해서 들어올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건 동서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노선이죠. 근데 앞으로 들어올 노선들이 우리가 그 북쪽하고 남쪽하고 이어지는 노선이 조금 부족했어요. 단절이 좀 된 듯한 느낌. 물론 4호선이 있긴 했지만 여의도까지는 바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3대 도심 중에 바로 갈 수 있는 여기 조금 부족했는데 그것이 완충이 되게 됐어요. 신림선이라든가 남곡선은 또 저 북쪽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서부선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세절까지도 이어지는데요. 그런 노선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어떤 중심축으로 해서 교통의 여건들이 갖춰지는 그런 곳이 되면서 주변에는 또 블록화된 상권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로수길이라고 해서 신림동 쪽에 또 새로운 상권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만큼 소인구 유입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입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통 여건이 불변의 입지다. 그 업무 지역들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형적인 입지와 함께 어떤 교통 여건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전체 지역을 봤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아직은 주거 지역들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이 뉴타운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어질 곳들이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어떤 뭐 교통 여건뿐만 아니라 주변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새로 리셋되는 그런 또 그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관악구이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관악구의 입지를 보시면요, 이 면적인데요. 지도를 자주 보시면 또 부동산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십니다.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얼마나 이곳이 서울에 인접해 있고 업무 지역과 인접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경계면을 따라서 바로 총신대 입구와 연계돼서 바로 건너서 사당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게 강남으로 서초구와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 관악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났다라는 건 따라갈 수 있는 갭매우기식으로 따라갈 수 있는 노력이 아직은 더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크게 들어선 2호선이 가로지르면서 순환 노선으로서 모든 업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여건도 강남 순환 도로로 해서 외곽 진입뿐만 아니라 도심 진입도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는 기본 여건들을 잘 갖추고 있죠. 네, 이곳이 관악구인데요. 그리고 신대방에서 뭐 사당역까지 이어지는 또 교통 여건, 빠르게 환승을 할 수 있게 되는 또 4호선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교통 여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 순환도로 교통 여건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신림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까지 바로 가기 하는 게 약간 아쉬웠죠. 3대 업무 중에 하나인 여의도까지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신림선 경철철이 들어서면서 지금 여의도에 있는 색강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또 그 3대 업무직으로 진입하기가 수월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곡선입니다. 남곡선은 또 신대방역에서 관악구 일대에 있는 지역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남곡선 같은 경우에는 한 4.8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대방역에서 남곡 사거리 난양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또 이어지면서 끊겼던 또 지역, 그리고 관악구가 의외로 지하철역이 조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크게 좋은 역이 있는 건 맞습니다. 4호선과 2호선이 있어서 좋은 역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그 면적에 비해서 역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좀 끊김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어지는 세밀한 역들이 들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남곡선 또 이어지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서부선이에요.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쪽과 북쪽의 어떤 연결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악구가 그런 지하철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조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취약점이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도심권과 가까웠으나 그런 교통여건들이 그렇게 디테일하지 못했던, 세분화되지 못했던 것들이 좀 단점이었다면 이곳이 세분화가 되어 간다는 건 그 단점을 다 메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서부선인데요. 서부선은 지금 서울대 입구역에서 세절까지죠. 해서 이어지면서 은평구 일대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구간을 좀 더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서부선은 총 16.15km 정도 되는 꽤 긴 구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선 환승을 연계해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환승센터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좀 더 조밀하게 그 노선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쪽과 북의 어떤 단절 교통망을 연결하는 관악구의 확장성을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그런 또 노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당역이 또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사당역에 대해서도 사당역은 환승센터로 굉장히 그 전부터도 많은 또 유동 인구들이 움직이는 곳인데요. 이곳에 복합 환승센터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수역에서 사당역 일대에 이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면도로 이 부분인데요. 이곳에 업무 지역들이나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더 추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더 편입이 되면서 주변에 어떤 상업시설들이라든가 이런 또 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서게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보는 것처럼 복합 환승센터의 또 조감도인데요.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환승센터들이 들어서면서 상업 업무 타운들이 더 들어서게 되겠죠. 그리고 신림봉천 터널입니다. 이곳은 또 그 관악구라는 지역이 또 산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높은 언덕들도 많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산악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평지보다는 이런 산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관악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지형이 조금 이쁘지 않았다. 그리고 교통들이 조금 불편했던 단절됐던 곳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터널을 또 하나 연계를 해서 하면서 그 어떤 산지 지역의 그 단절됐던 곳을 또 연결시켜서 더 교통을 원활하게 또 여건들을 더 리셋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신림재정비 촉진지구는 또 관악구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신림 뉴타운이라고 하죠.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들 상당히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들이 새로 또 이곳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크지 않은 몇 개의 동들이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된 건물들이고 아파트들인데 주거들이 좀 노후화된 것들이 또 관악구에서는 단점이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이런 뉴타운들이 새로운 또 아파트들로 탄생되면서 이 지역은 좀 더 새로운 주거 시설들과 함께 교통여건까지 시너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이미 어떤 직주 근접을 가지고 있는 입지는 이미 확보를 된 상태에서 더욱더 그 한층 더 주변의 관악구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촉진지구 뉴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라는 조감도이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개발 호재들 이렇게 조밀하게 관악구가 조금 세밀한 섬세하지 못한 교통 여건을 갖췄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굉장히 조밀한 이런 교통 여건들을 갖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어요. 신림선이라든가 남곡선, 그리고 서부선 등으로 해서 교통 여건들 환승센터들도 조밀하게 들어서게 되면서 교통 여건 상당히 좋아지고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은 또 관악구가 신림 뉴타운으로 해서 새 주택들이 들어서는 또 그런 또
관악구로 변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총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높은 고바위 언덕들이 많은 곳이 관악구이지요. 그러니까 산악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곳에 또 오래된 판자촌이라든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곳들이 또 뉴타운으로 거듭나기도 하고요. 또 대규모 개발 교통 호재로 인해서 이곳들은 앞으로 더 저평가 지역으로서 가격들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호재들로 들어서게 되겠죠. 특히나 입지적으로는 3도심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주택들로 주거 지역들이 조금 거주하기에는 불편한 곳들이 많았는데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면서 또 환경이 한층 리셋되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것은 이미 갖췄고 그러면서 새로운 주거들이 들어서면서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요즘 폭등하는 서울 주택 가격들로 인해서 이미 강남구라든가 유명 지역들이 가격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가, 중위 가격이 벌써 9억 원을 넘는데요. 그거에도 그 반 정도? 3분의 2 정도 가격으로 아직은 직주 근접 서울 인접성 좋은 그런 지역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주거들이 있는 곳이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곳이 또 관악구이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9억 원 이하에 또 우리가 또 9억 원 이하의 많은 혜택들이 있죠. 아직은 뭐 대출을 받는 거라든가 뭐 전세를 끼고 살면서 전세로 산다든가 할 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9억 원 이하의 주거들을 그리고 아파트들을 또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관악구이기도 하고요. 또 직주 근접으로 출퇴근하는 실거주자들에게 가성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층들은 증가할 테고 홍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이곳이겠죠. 마지막으로 서울 진입을 희망하는 실거주자들의 선호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또 취중생들이나 공시생들이 거주를 하면서 지냈던 곳인 만큼 그들이 또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들이 거주를 할 때 친숙한 곳에 또 거주를 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직주 근접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실거주와 아니면 젊은 층들이 한번 눈여겨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관악구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안에서 입지적으로 직주 근접에 서울 주요 업무 3대 도심하고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세부화되지 않은 교통 여건이었는데요. 그것들이 다 또 역들이 이어지고 새로운 역들이 들어서거나 지하철 노선들이 들어서면서 그 확장성이나 더욱더 교통의 편의성이 들어서게 되는 곳. 그러면서 뉴타운 지역들 노후화된 주택들이 또 새로운 아파트로 거듭나고 하면서 주변 지역들 더욱 개선되고 아직은 가격들이 서울 전체 지역을 봤을 때 평균 이하의 가격들이 많이 아직은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악구 소개해드렸고요. 저의 어떤 지역 평가, 지역 개발 호재 등이나 아니면은 지역에 대한 관악구에 대한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